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단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단영 학생 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퀴즈를 잘 푸시는 분이었죠? 그럼요, 네. 네. 오늘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네. 저인가요? 네. 최초 출제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강쌤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가 이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하면서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빼고 이것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판, 2번 실시간 검색 순위, 3번 맞춤형 뉴스, 4번 검색창. 두 개 중에 하나 같아요. 저도요. 두 개 중에 하나 같고요. 예.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시? 저는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단영 모르는 애들 맞춰. 학생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 검색창이랑 예. 고민을 했었는데 예. 제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아, 근데 예. 검색창만 딱 있는 홈페이지 그게 기억이 나서 예. 4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4번 검색창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이 드루킹 사태로 인해서 뉴스 댓글 조작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은 네이버가 지금의 뉴스 서비스를 개선해서 모바일 메일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검색창만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려면 구글과 같이 검색한 후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가수 윤호가 방송에 출연해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은 나 이거 알아. 대충이란 명언을 남긴 후 스스로 나태해지지 말자는 뜻으로 SNS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 저도 알 것 예, 같습니다. 요거는 보기가 없습니다. 아세요 혹시? 저 이거 구절은 들어봤어요. 근데 명확하게 예. 어떤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열심히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나는 윤우윤호다. 아, 맞아. 저 이거 보긴 그러니까 봤었는데. 대충이라는 게 예. 이제 제일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이라고 예. 윤우윤호 선배님께서 예. 말씀을 주셨으니 어. 그거에 맞춰서 그걸 본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임할 때 나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가 나태해질 때 윤호처럼 열정을 불태우자는 취지로 예. 정신 승리를 각오하면서 쓰고 있는데 네. 주로 월요일을 앞둔 일요일 날 밤, 그다음에 뭐 시험 공부와 야근에 지친 날, 그다음에 무기력에 시달리는 날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거 한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아침에 갑자기 눈 뜨자마자 혼자 사는 프로그램. TV 켜놓고서 춤을 엄청 열정적으로 춘단 네.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빵 터졌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걸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보는 거야? 나도 일어나자마자 내 건 안 먹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런 문제가 네. 취업 준비 퀴즈에 나올 줄은 그러게요. 몰랐는데 아무래도 트렌드이기 신선하네요. 네.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난이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꾸경님도 당연 다 맞추셨죠? 윤호다는 잘 몰랐어요. 그렇군요. 저는 양상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양상국이다 한번 만들어 보죠. 좋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컴퓨터 전문 업체인 한국 IBM입니다. 1967년 설립돼 당시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기기를 공급, 74년 대한항공 국내 최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후 국민은행의 국내 최초 온라인 뱅킹 시스템과 전국 대학 전상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1991년 한국 IBM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개소해 더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6년엔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왓슨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보안, 리서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IBM은 최근엔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가상 에이전트를 개발해 고객의 니즈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IBM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 단영 학생 당연히 IBM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네.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 추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네.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꾸기 형님도 IBM 컴퓨터 쓰고 계시죠? 제가요? 네. 컴퓨터를 어릴 때 안 배워가지고 컴퓨터를 잘 못 씁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알고 있죠. 예. 네. 근데 IBM은 미국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미국 거죠? 네. 예. 그렇게 알고. 글로벌 기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국 IB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 IBM으로 치니까 사실 1000여 건밖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IBM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연관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업무, 기술, 솔루션, 클라우드, 인재, 서비스 이런 단어들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참 재밌는 게 롯데나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와 연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IBM 인공지능이 이제 왓슨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롯데가 주도해서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뜬 것이고요. 실제로 가천대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 IBM 왓슨이 처음으로 이제 첫 환자 진료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슈화되면서 롯데가 이걸 주도한다라는 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 전형이나 채용, 평가 이런 단어들로서 한국 IBM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쌤, 한국 IBM의 채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인턴십을 선발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이제 인적성,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이상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블라인드를 좀 시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랄까 지원 항목에서의 그런 잠재력이라든지 역량 등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복잡하고 좀 난해한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 뭐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 외국계답게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자기소개서 기반의 이러한 좀 직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한국 IBM의 보안 전문가가 기한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앞서 우리 한국 IBM의 최근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사업에 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안 서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덕분에 관련 인력 채용도 아마 대거 늘었다고 하네요. 네, 보안 사업이 이게 좀 커졌나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왜 이 사업을 할까라는 부분을 궁금해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이버 테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IT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라는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뭐 계정 접근 관리라든지 뭐 보안 정보 관리 등 기본적인 솔루션 사업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 컨설팅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뭐 인원이 2배 정도 증가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보안 컨설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 기업 사업에 맞는 맞춤형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컨설팅 이후에 그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한국 IBM 또 직원분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0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797만 원입니다. 사원은 3,363만 원, 대리가 3,599만 원, 과장이 4,819만 원, 그리고 차장이 6,185만 원, 부장은 7,7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IBM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강쌤?
흔히 얘기하는 준비된 지원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직무에 대한 전문성,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컨설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뭐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IT 이제 아키텍처라든지 해당 부분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학은 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채용 정보 챗봇에 물어라 샵 와블리입니다. 채용 정보를 우리 확인할 때는 보통 기업의 홈페이지나 지역 정보 사이트를 많이들 보시는데 네. 한국 IBM은 우리 챗봇에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챗봇의 이름이 바로 우리 와블리라고 하는데 네. 24시간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와블리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이 와블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채용 전형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IB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일단은 그 입력을 해놓고 이 왓슨, 와블리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해줄 것이고 또 처음 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 인턴 생활, 면접 이렇게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24시간 열려 있고 또 즉각적으로 해답을 내주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여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계 최초로 왓슨 기반 한국어 챗봇인 현대카드 버디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또 계속 전화하면 계속 밀리고 막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대답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고등 전문대 샵 뉴칼라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 IBM이 그 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블루 칼라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닌 뉴칼라를 육성하는 고등 전문 통합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7월엔 뉴칼라 페스티벌을 열어서 학생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뉴칼라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전쌤. 네, 뭐 상국 씨가 잠깐 짚어줬지만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사이버 보안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그런 일꾼들을 뉴칼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IBM이 2017년 뉴칼라 인재 육성을 위해서 피테크라고 하는 고등전문대 통합학교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과 교사의 뉴칼라 역량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길러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좀 빨리 모집해서 이 중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을 회사로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더 인재로서 키워가지고 뭐 유학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한국 IBM은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변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군 입대 전날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보안 컨설팅 관련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입영 열차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양보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단순하게 억지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만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이 뭐랄까 능동적으로 이 직무를 준비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자, 오늘 한국 IBM의 제품 중에 단영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한국 IBM의 DB2라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하나의 중앙 데이터 장소로 보고 한꺼번에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정보를 분석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더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코그너티브라는 것과 또 고급 분석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코그너티브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증폭시켜서 좀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건데요. DB2 앱을 이용하게 되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데이터 손상이 없고요. 또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드러그스토어 부츠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부츠라는 기업이 한국 IBM의 이 DB2를 이용해서 프로모션이 실제로 70%가 더 증가가 됐고 또 매출에도 굉장한 증가를 봤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타겟층은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선생님과 그리고 전쌤께 타겟층을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강쌤께서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잖아요. 학생이 100이면 100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역량도 다르고 스펙도 다른데 그 학생에 맞게 소프트웨어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추천을 해준다면 학생은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전쌤께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그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좀 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쌤과 강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저는 있어요. 네, 정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물어보죠. 네. 어떻게 강쌤, 네. 이 프로그램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전 영세 사업자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 고가의 서비스를 좀 사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단영 학생이 소개해준 이 솔루션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솔직히 좀 이해를 지금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취업 지원자들의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어떠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한다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B2C가 아니라 이제 B2B 관점으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상국이 형이 갑자기 이 솔루션을 사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 그대로 저와 같이 뭐 취업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뭐 이런 교육 기관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기관에 뭐 이러한 솔루션을 판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의 니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솔루션보다도 그 학생들의 그런 정교한 데이터들을 방대하게 모으는 게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 솔루션이 도와준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게 혹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금 사전 그런 교감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해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안 산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네요. 네. 일단 저도 못 사는 미죠. 못 삽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도 굳이 이 얘기만 듣고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매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다음 카카오 제품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두 제품에 대한 좀 비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 DB2에 대한 좀
이해를 잘 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사실은 막 내용이 뭔가를 풀어놓다가 갑자기 타겟을 저로 잡아버리니까 처음에 타겟층을 먼저 잡아놓고 이걸 내용을 좀 풀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이걸 저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하는 업무랑은 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는 일단 대상 설정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B2B 쪽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화 시켜서 전체적인 가격 비교부터 하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그 DB2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는 어디서 먼저 습득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팔려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볼 때 이 단영 학생 할 때 질문을 첫 번째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걸 왜 팔아야 하는 것인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과 비교해서 이 제품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정해놓고서 하나하나씩 좀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이거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세우고서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분야는 빅데이터 하고 있지만 저도 문과를 졸업했고 이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 쪽에 대해서는 또 전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런 접점이 잘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단영 학생 늘 항상 외운 티가 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차분한 톤으로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STP를 먼저 생각하고 그 판매 멘트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IBM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IBM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1,500만 페이지에 대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또 현대카드와 고객 맞춤형 니즈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서를 둬서 온라인 픽업 서비스라든지 제품 추천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AI와 또 현 생활과 많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밀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봐라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구조적으로 이 질문을 좀 쪼개야 되는데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회사를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홈페이지 들어가 봤다 이거 하나다 보니까 야,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진지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채용 설명회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있는 SNS 설명회를 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직자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좀 강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사례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최소한 관심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IBM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래까지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어느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뭐 코코너티브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건 너무 뻔한 답변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강조함으로써 우리 지원자가 뭐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미래에 생각하는 그 사업 자체가 IBM이 추구하는 사업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더라도 이 친구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 얘기가 정말 정답일까, 오답일까 고민하기보다도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면 어디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저는 남산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해서 여기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펼쳐진 남산 야경이라든지 낮에 봐도 예쁘니까 남산을 보여주고 여기는 어디고 또 여기는 명동이고 나는 여기서 뭘 해봤고 또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게 유명하다 또 최근 뜨고 있는 것은 이곳이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본 뒤 그곳에 데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담임 학생이 방금 얘기했던 답변은 만약 정말 가이드라고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질문을 왜 했느냐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좀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갈등을 관리한다라든지 뭐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고객지향 마인드를 발휘한다든지 이런 느낌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산에 가가지고 일단 한번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시작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국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특정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건지를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외국인 친구라면 본인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그거와 관련된 니즈를 반영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IBM이라고 한다면 네. 전통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더 이런 뭐랄까 IT 트렌드에 발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녹여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최첨단 어떻게 보면 그 I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어떻게든 이쪽에 관심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IB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담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이런 기업이 또 있구나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강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예, 일단 IBM 외국계 기업이긴 한데 고객사 대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뿌리를 내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외국계라는 그런 막 환상만을 갖고 지원했다가는 약간 좀 곤욕 당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처리 능력이라든지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평상시에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즌에 난 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하기엔 굉장히 벅찬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지원자들이 어떠한 뭐 토론을 할 때라든지 토의를 할 때도 영어로 진행을 하되 주제 자체도 이러한 IBM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많이 기르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IBM 알아봤습니다. 지금 뭐 강쌤께서 굉장히 좀 자주 오시는데 홍쌤의 자리 좀 위협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다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 씨가 더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취업 준비 퀴즈도 열심히 풀고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